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가려고 차 키를 집어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내 면허증. 언제 갱신해야 하지? 그래서 부랴부랴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 봤더니 이미 갱신 기간이 한 달이나 지나 있더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운전했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무면허 운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벌금이 200만 원이나 된다는데 정말 황당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작년에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하루에 서너 통씩 와요. 감독관님, 저 어떡하죠? 손주 유치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병원 가야 하는데 차 없으면 어떻게 가요?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운전이라는 게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잖아요. 자유고 자립이고 존엄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잘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도로교통공단에서 근무했고 운전면허 시험장 감독관으로도 일했던 이진호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에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죠. 그래서 더 잘 압니다. 면허 갱신이 얼마나 헷갈리고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말이에요. 요즘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세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무면허 운전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80세까지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갱신 주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성 검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의무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운전을 그만두시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일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탈락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사실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를 제대로 못하셔서 떨어지신다는 겁니다. 미리 알았으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따라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운전면허를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왜 자꾸 제도를 바꾸는 거냐? 우리 같은 사람들 괴롭히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30년간 시험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일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우리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갱신 시험을 보러 오셨어요.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어르신 혹시 운전하실 때 불편하신 적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요즘 차선이 잘 안 보여서 중앙선을 좀 밟고 다니긴 하는데 별일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비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만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그날 비가 오거나 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서 2.3배나 높습니다. 하루에 198건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우리 또래 분들이 사고를 당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사고 많이 내죠. 근데 문제는 우리 나이가 되면 한번 다치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따르면 60살이 넘으면 시력, 특히 야간 시력이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느려져요. 젊을 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콱 하고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0. 몇 초 더 걸립니다. 그 짧은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지 능력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저도 요즘 느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이도 처음 가는 곳을 잘 찾아갔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켜놓고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하, 웃기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래서 우리더러 운전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제도가 바뀐 이유는 여러분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모르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운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면허를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하면 다치시거나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미리미리 검사를 받고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 시력이 조금 떨어졌네. 그럼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다. 반응이 좀 느려졌네. 그럼 야간 운전은 조금 줄이고 낮에만 운전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80세가 되어도 아니 그 이상이 되어도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만난 분 중에 85세에도 면허를 갱신하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고 시력 검사 받으시고 본인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준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의 면허증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에서 꺼내 보세요. 아니면 나중에 이 영상 보시고 나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면허증을 뒤집어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2025년 12월 30일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게 여러분의 갱신 기한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자동으로 무면허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안 해서 몰랐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이미 무면허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갱신 주기가 복잡했는데 지금은 간단합니다. 65세 이상은 모두 5년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5년이면 그렇게 짧지도 않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D-90입니다. 쉽게 말하면 갱신기한 석 달 전이라는 뜻이에요. 왜 석 달이냐고요? 면허 갱신이라는 게 하루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병원 가서 건강진단서 받고 의무 교육 듣고 적성검사 받고 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야 하거든요. 특히 병원 예약이 문제예요. 당장 오늘 가려고 해도 한두 주는 기다려야 해요. 게다가 진단서 유효 기간이 6개월이니까 너무 일찍 떼면 기간이 지나버리고 너무 늦게 떼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딱 석 달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꼭 메모하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갱신 기한 석 달 전이 되면요. 제일 먼저 휴대폰 달력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손주들한테 도움받아서라도 꼭 설정해 두세요. 면허 갱신 시작. 이렇게요. 알림이 울린 그날 바로 병원 예약을 하세요. 동네 내과나 종합병원 어디든 괜찮아요. 전화해서 운전면허 갱신용 건강진단서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하시면 직원분이 다 알아서 예약을 잡아주실 거예요. 병원 예약 일주일 전쯤에는 준비물을 챙기세요. 신분증, 요즘 먹고 있는 약이 있으면 약 봉지, 그리고 안경 쓰시는 분은 안경도 꼭 가져가시고요. 전날 밤에는 술 드시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혈압 재고, 시력 검사하고, 청력 검사하고, 간단한 인지 검사도 해요. 겁먹지 마세요. 평소에 정신 멀쩡하신 분들은 다 통과하십니다. 검사가 끝나면 진단서를 받으시는데 비용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예요.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진단서를 받으셨으면 이제 의무 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시험장에 직접 가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교육 내용은 안전운전 방법, 교통법규 변경 사항, 고령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점들입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예를 들면 요즘 스쿨존 속도 제한이 시속 30km로 강화된 것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교육까지 마치셨으면 이제 적성검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시면 돼요. 월요일 아침이나 금요일 오후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전에 예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석 달 동안 하셔야 할 일들의 큰 흐름입니다. 하나씩 보면 별거 아니죠? 그럼 이제 적성검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적성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긴장하시는 부분이죠.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을 지켜봤는데 통과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미리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적성검사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시력검사, 청력검사, 그리고 인지능력검사예요.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까? 시력검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양쪽 눈 다 0.5 또는 한쪽 눈이 0.5이고 다른 쪽이 0.6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간 시력 저하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낮에 시력 검사는 거뜬히 통과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니 요즘 밤에는 차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 운전을 잘 못하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야간 시력 저하 증상입니다.
맞은편 차 전조등이 예전보다 훨씬 밝게 느껴지고 차선이 흐릿하게 보이고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조건부 면허라는 게 있어요. 주간에만 운전 가능 이런 조건을 달아서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밤에 꼭 운전해야 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낮에 활동하시잖아요. 시력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검진 받으시고 햇빛 강한 날엔 선글라스 쓰시고 차 앞 유리는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이번엔 청력 검사입니다. 기준은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합격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는 들으셔야 운전할 때 경적 소리나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은 보청기 끼시면 됩니다. 요즘 보청기는 성능이 정말 좋아요. 한 할아버지는 처음에 보청기 거부하시다가 결국 하시고 나서는 새들 소리가 이렇게 좋았구나. 손주들 말소리도 잘 들려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안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일 긴장되는 인지 능력 검사입니다. 평소에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다 통과하십니다. 제가 30년간 봤는데 탈락하시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첫 번째는 기억력 검사예요. 그림 4개를 보여주고 한 분쯤 지나서 뭐 봤어요? 물어보는 거죠. 나무, 안경, 전화기, 모자 이런 거요. 팁을 드리자면 그림을 볼 때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만드세요. 안경 쓴 사람이 나무 아래서 전화기로 통화하다가 모자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훨씬 잘 기억됩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 검사입니다. 숫자를 거꾸로 말하거나 특정 숫자가 나오면 손뼉을 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맞출 필요 없고 어느 정도만 하시면 통과예요. 세 번째는 판단력 검사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앞차가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멈춰 선다 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 물어보는 것 같지만 긴장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혹시 검사 결과가 좀 낮게 나왔어도 당황 마세요. 정밀 검사 받으실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신문 읽고 십자말 풀이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산책 다니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검사 받기 전날 밤에는 푹 주무시고 당일 아침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나는 평생 운전해 왔는데 뭘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성검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평소에 잘 관리하시고 검사 전에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다음에는 운전을 그만두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과 가족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면허를 갱신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운전이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데 계속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전을 그만두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78세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요즘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예전만큼 빨리 안 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운전을 그만두신다고 자유를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차 걱정, 보험료, 사고 걱정 없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니까 교통비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할인입니다. 서울은 지하철하고 버스를 공짜로 타실 수 있어요. 경기도는 버스비 50% 할인, 부산은 지하철 무료입니다. 한 달에 교통비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둘째, 택시 할인입니다.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에서 택시비를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되는 거죠. 셋째, 마트 배달 지원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배달비를 무료로 해주거나 할인해 줍니다. 무거운 쌀이나 물을 직접 들고 올 필요가 없어요. 넷째, 건강검진 할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30% 할인해 줍니다. 다섯째, 문화생활 할인입니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할인해 줘요. 이 모든 걸 합치면 1년에 몇백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어요. 차 유지비인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남는 장사죠. 반납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 신분증하고 면허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인서를 받으시면 이걸로 각종 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망설여지시면 가족 동반 운전도 방법입니다. 가족이 옆에 있을 때만 운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월 1회 안전점검표로 가족들하고 같이 체크해 보세요. 이번 달에 사고 있었나요? 야간 운전 불편함 없었나요? 이런 걸 확인하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전을 그만두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은 집에서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고령 운전자 인지능력 자가진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과 비슷한 문제들을 미리 풀어볼 수 있어요. 손녀한테 부탁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습하셨던 할머니는 처음 60점대에서 80점대까지 올리셔서 실제 시험도 거뜬히 통과하셨답니다. 안전운전 도움이라는 스마트폰 앱도 있어요. 면허증 정보를 입력해 두면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D-90일, 60일, 30일, 3번 알려주니까 깜빡할 일이 없죠. 자, 이제 자녀분들한테 당부 말씀입니다. 부모님 운전 때문에 걱정되시죠? 그런데 무턱대고 아버지 운전 그만하세요 하시면 안 돼요. 섭섭해하시고 오히려 더 고집 피우십니다. 아버지 65세 이상은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한대요. 저희가 같이 알아볼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세요. 갱신 준비를 같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 보이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해 보시고요. 부모님이 면허를 반납하시게 되면 꼭 대안을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택시 타는 법, 버스 노선 알려드리고 필요하면 자녀분들이 돌아가면서 모셔드리세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만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갱신 기간을 놓치면 벌금 200만 원,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 검사에서 떨어지면 재검사 기회가 있고 조건부 면허도 있어요. 시골에 사는데 시험장이 멀어요. 이동식 시험 차량이 순회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택시 할인은 어떻게? 반납 확인서를 카카오 택시 앱에 등록하면 자동 할인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핵심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D-90 석 달 전부터 준비 시작. 둘째, 건강진단서. 병원 예약하고 미리 준비. 유효기간 6개월. 셋째, 교육하고 검사. 의무교육 듣고 적성검사 준비. 이 3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운전이 자신 없어지신다면 반납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혜택도 많고 차 없이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제가 30년 하면서 느낀 건 운전은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예요. 핸들을 잡는 순간 내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책임지는 겁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용기 내서 내려놓는 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여러분의 자유이자 자립이고 존엄입니다. 그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일,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백세복TV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더 현명하게, 더 안전하게 사시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속과 난폭 운전이 아니라 천천히, 안전하게, 여유롭게 운전하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백세복TV의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